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영상 조회수 100만 이상, 예상 수익이 연간 5억 원으로 추정되는 채널이 사실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다른 유튜버들을 뒷조사해서 공격하고 기업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오히려 컨텐츠화시켜서 더 큰 피해를 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비양심적인 유튜버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 게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어나니머스 군단에게 알립니다. 비양심 업체 저격 유튜버 사망여우는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 및 유명인을 아구잡이로 저격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공익제보자이며 사회고발을 하는 정의의 사도를 표방하는 매우 모순적인 행동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익제보가 돈벌이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1년 넘게 아무도 이런 사실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겠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사망여우라는 사람의 위선적인 행동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여우는 셀리턴을 폭로하는 영상에서 이 같은 말을 합니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빨강 파랑빛 나오는 조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셀리턴을 포함한 다른 LED 마스크 업체들이 의료기기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이 제작된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LED 마스크는 미용기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셀리턴은 그 후 2달 뒤인 3월 13일에 정식으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취득합니다. 사망여우가 주장했던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식 허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 후 식약처 의료기기 GMP를 획득하고 의료기기 품질 인증 ISO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 19일에 사망여우의 채널에 한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미친 자를 신고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셀리턴이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취득하고 6일 뒤에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독특한 업종의 이지컴즈가 저작권 신고로 사망여우의 셀리턴 저격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당시에는 이미 셀리턴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사망여우에게 영상 내용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 최종적으로 영상 삭제를 의뢰받은 기업에서 저작권 위반 꼼수를 이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런 꼼수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지컴즈의 박 대표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이 유튜버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시정 명령도 할 수 없고 기업의 그 어떤 요청도 전부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대상이 사망여우였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 사망여우가 JJ님처럼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고 활동하는 리뷰어였다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사소통을 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란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기업이 나쁜 놈이고 사망여우가 착한 영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망여우는 셀리턴 마스크를 홍보한 대형 유튜버 8명을 집단 저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화면에서처럼 LED 마스크가 효능이 없는데 과대 광고를 해서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물론 사망여우가 영상을 제작할 당시에는 LED 마스크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셀리턴은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코스메틱 더머탈러지에서 자신들의 제품인 LED 마스크가 실제로 매우 우수한 피부 개선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LED 마스크 사용 시 음성대조군을 비교해서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섬유화세포의 이동 능력이 최대 3배 이상 활성화되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발표했고 그 외에 다른 LED 마스크 업체들도 FDA에 정식으로 승인받는 등 더 이상 과대 광고가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 뒤인 2020년 9월 17일 이미 LED 마스크의 효능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를 담은 자신의 영상은 방치해둔 채로 오히려 유튜브 포니를 저격하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것도 최신 논문과 뉴스들은 모두 무시한 채 2019년 식약처에서 보도한 자료만 가져와서 또다시 포니님을 저격하죠. 이미 유튜브에서 편집된 영상의 원본 파일을 중국 플랫폼 자료까지 뒤져서 포니님을 저격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사망여우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LED 마스크에 대한 정보는 이미 잘못된 사실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럼 오히려 과거에 저격했던 유튜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는 동업자 정신입니다. 그러나 사망여우는 사과는커녕 그 어떠한 시정이나 영상 수정도 하지 않은 채로 이미 효능이 입증된 LED 마스크를 과거에 홍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번 대형 유튜버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립니다. 정말 이 과정에서 사망여우가 셀리턴과 LED 마스크 관련 뉴스를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중국 영상 플랫폼까지 뒤지고
다른 사람의 영상 좋아요와 댓글 좋아요 이런 것까지 일일이 캡처하는 사람이 정말 영상 제작하기 전에 뉴스 한번 검색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사막 여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사소한 잘못은 크게 부각시키면서 사과를 요구한 거죠. 왜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이 합리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익명성이죠. 이런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러도 자신은 가면 뒤에 정체를 숨기고 있고 상대 유튜버들은 모든 신상 정보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면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막 여우가 훨씬 유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얼른 이 사태가 마무리 짓길 원하고 결국 사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길게 끌수록 사막 여우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니깐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막 여우가 공익을 위해서 사회 고발을 하는 영웅처럼 보이나요? 제 눈에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종이자 공족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왕 슬리턴 영상 이야기가 다시 나왔으니 사막 여우의 팬들이 그토록 쉴 듯 쳤던 문제의 그 장면, 슬리턴 영상의 8분 40초에 있는 화면을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이 끝나갈 무렵 사막 여우는 LG전자 프라일도 적발되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 영상의 러닝타임은 엔딩 화면을 제외하면 9분 23초입니다. 영상이 종료되기 40초 전에 LG전자도 적발되었었다는 메시지를 남기네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건 시청자가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고 그 영상을 끝까지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모든 유튜버는 자기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런 그래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청자 중 절반 이상이 영상을 클릭하고 3분 이내로 시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그래프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조회수인 133만 중에 약 80만 명의 시청자들은 사막 여우가 따임 방지권으로 영상 마무리에 잠깐 언급한 LG전자 적발 멘트를 보지도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는 유튜버들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댓글 반응까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성격의 사막 여우가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법은 비단 유튜브 영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프라이머시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린팅 이펙트라고도 불리죠. 이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앞에서 얻은 정보가 그 사람 혹은 기업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상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영상 시작 후 약 2분 동안 언급된 내용으로 사람들은 이미 그 기업의 이미지를 확정했다는 말이죠. 9분 23초 영상 중에서 8분 40초 동안 한 기업을 욕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른 기업을 살짝 언급한 것으로 과연 사막 여우가 공정하게 모든 LED 마스크 업체를 저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중소기업과 유튜버만 저격한 불공평한 영상이라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놨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전 사막 여우님이 상당히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튜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심리학적 요소가 영상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대중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멘트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1년 넘게 사막 여우가 정의의 사도라고 믿고 그를 지지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얄팍한 프로파간다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익명의 대형 유튜버를 상대로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전 아직 사막 여우님이 지난 1년 동안 업로드한 영상들 중 절반도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사막 여우의 문제점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막 여우님은 기업이나 유튜버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죠. 저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 세계에서 사막 여우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저는 계속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사막 여우에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기업 폭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으셨거나 사막 여우의 신상 정보 등등 무엇이든 제보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확실하게 보호됩니다. 우린 어나니머스입니다. 우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기대하세요.